어제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성탄절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 25m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철탑 위로 올라간 게 오늘로 꼭 200일째랍니다. 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는가? 김용희 씨는 노조 설립 시도가 원인이 돼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삼성이 노조와의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마당인데 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올해 남은 일주일을 이렇게 그 위에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철탑 위의 김용희 씨 오늘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용희 씨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예, 지금도 그 25m 철탑 위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월 10일 날 올라와서 오늘이 딱 200일째네요. 그러면 어제 성탄절도 그 위에서 보내신 거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 바라본 성탄절은 어땠습니까? 예, 당장 제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200일이나 되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건강인데 몸 상태는 네, 어떠십니까? 몸의 상태는 팔다리가 저리고 마비되고 또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하여튼 그 가래가 많이 끼고 해서 그, 약 좀 처방해서 올려달라고. 예. 그 철탑 위에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게 생겼던데 얼마나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요, 예. 누워서 잠잘 때는 다리를 철탑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다가 또 불편하면은 아이고. 가운데 중심축을 껴안는 식으로 새우잠처럼 자고 있습니다. 아니, 잠자는 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잠자는 게. 아니,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m 80입니다. 1m 80. 근데 거기 지름이 한 얼마나 나오길래? 제일 길게 뻗었을 때. 예, 120cm 정도 나옵니다. 120cm. 예,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실 네. 겁니다. 도대체 그럼 왜 180cm의 키를 가진 분이 120cm 그 좁은 곳에서 200일을 그렇게 견뎌가면서 가족과 성탄절도 못 지내면서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가? 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게 된 동기는 음. 삼성 시계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다가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게 1991년. 예, 91년 3월 달이죠. 예. 그 전에 제가 90년도에 경남 삼성 계열사 노조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음. 가진 회유 속에서 노조 설립을 포기하지 않자 노조 설립 총회 당일 미상불명의 경찰 2명이 노사협의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를 강제 연행을 하고 납치를 한 거죠. 그리고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면서 94년도에 삼성물산 러시아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즉 복직이 되신 거예요, 94년에. 예, 94년 6월 1일부로 복직이 됐는데 예. 국내에 있으면은 노동조합 설립을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할 것 같으니까. 예, 1년간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와라. 그러면은 원직에 복직시켜 주겠다. 저는 예, 그렇게 믿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예. 다시 출근을 가로막고 노조 포기 각서를 써라는 등 정말 많은 탄압을 당했거든요. 자, 그런 끝에 결국 1995년에 또 예.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까지 노조 설립을 꿈꿨던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까지 해고 당해가면서 그 어려움 당해가면서 왜 그러셨어요? 지금도 또 왜 그러십니까? 당시에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이유는 현장 관리직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예. 출근했는데 여성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요? 왜 내 남편이 어젯밤 야근하다가 프레스에 손이 절단됐는데 치료도 못 받게 하느냐. 항의토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제 차를 가지고 집에 갔더니 전혀 응급처치도 하지 아니하고 손수건으로 손을 머리통만큼 크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치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했더니 예. 회사 안전 담당이 그 무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과 처리해주겠다. 무재해,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무죄, 이 각 회사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금. 예, 무죄 목표 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산재병원에 제가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켰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바로 선이 그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왔더라면 예. 봉합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 세균이 이미 그 침투가 돼가지고 다시 뼈를 또 갈아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 비명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예. 그 아내분이랑. 예. 너무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회사가 노동자를 저렇게 취급할 수가 있을까? 반드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결심을 예.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를 하실 수 없을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 대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법정 구속 판결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조를 탄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의 복직 문제도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삼성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용희 씨가 다녔던 회사 삼성시계는 이미 없는 회사가 됐다. 사라진 회사가 됐고, 삼성 테크위는 이제 그 다음에 복직했던 삼성 테크위는 한화그룹에 매각이 돼서 또 복직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어떻게 어디에 복직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용희 씨가 다니던 그 회사들은 지금 다 사라진 상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맞고요.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경영난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정리해고에 대한 회피를 최소한 해야 됩니다. 노력들을. 그렇죠. 지금 테크인이 2014년도에 하나 테크인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그 삼성에 있었던 근로자들은 각 계열사로 먼저 각 계열사 전부 발령을 내고 그도 안 되면 이제 희망퇴직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 테크인에 매각하면서 5년간의 고용 보장을 해줍니다. 예. 예. 그래서 회사가 없어져서 뭐 답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삼성그룹이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인류가 될 수 있었다. 만약 이제부터 삼성에 노조가 생긴다면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하게 될 거고 그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삼성이 해외로 좀 많이 나가 있거든요. 예. 해외 나가서도 모노조 경영의 원칙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이라든가 그 각 나라에서 탄압하고 방해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삼성이 모노조 경영을 유지한다면은 세계 시장 속에서도 오히려 살아남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글로벌 기업이 예. 으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 말씀이세요. 우리나라 헌법도 32조, 33조 노동자는 자유롭게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예. 국격의 문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도 막 바람소리, 도로의 찻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예, 자동차 소음이 상당합니다. 뭐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선생님. 네네. 예.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해결이 돼서 땅을 밟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철탑 위에서 오늘로 꼭 200일째를 맞고 있는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 그 철탑 위 연결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